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도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에 수록된 사연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페이지 37페이지에 나오는 독자의 사연입니다. 이 한 페이지에 질문과 답변이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내용도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할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한 페이지를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면 굉장히 짧아요. 짧은 질문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먼저 독자의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직 중입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일자리 제안은 모두 유럽에 있는 큰 회사들이지만 실제로 제가 그걸 바라기도 합니다만 전부 담배나 맥주 회사입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일자리 제안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철칙에 반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대기업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취업 준비는 잘 돼가냐고 물어보면 저는 흡연가들과 맥주 회사들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눈에 더 띄게 되는 결과를 저 스스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취업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내용이. 여러분들도 이 취업이나 또는 뭐 진학, 크게 보면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공기업 시험 준비하시는 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또는 에너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차피 취업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트랜서핑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또 무엇이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사연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데 여러 회사들이 있죠. 원서를 내놨어요. 근데 러브콜이 와요. 예. 여기 좀 오겠니? 여기 좀 오겠니? 하는데 이게 다 어떤 회사라고요? 이제 나름 대기업이에요. 좋은 회사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왜 원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담배 회사. 그 다음에 주류, 음주, 술 파는데 주류 회사, 이런 거예요. 뭐 한국으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비 맥주 만들죠? 뭐 이런데. 뭐 담배인상공사, KTNG 맞나요? 공기업이죠, 아마. 그죠? 네, 이제 이런 데서, 뭐, 진로 소주? 뭐, 이런 데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좋은 기회죠. 이런 데서 러브콜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회지만, 이 질문을 한 구독자는, 여기는 내가 안 간다. 술, 담배 회사는 절대로 안 간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회사들만 연락이 오는 걸까? 혹시 내가 이 술, 담배 회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친구들, 주변의 지인들한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만 나한테 끌려오는 건가? 이것도 일종의 내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끌어오는, 싫어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을 끌어오는 그런 현상은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바딤의 답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질문보다 더 간단하게 답변을 했는데요.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먼저 여기 나오는 문장을 읽어드리면,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겠노라고 안간힘을 다해 거부하는 대상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네. 난 술, 담배 절대 싫어. 난 그래서 술, 담배 파는 회사도 싫어. 여기는 절대로 안 갈 거야 라고
했어요. 예, 결심을 했어요.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 어때요?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나를 지배한다 이거죠. 여기서 하는 얘기가 거부하는 거하고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술, 담배를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술, 담배 파는 회사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사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는 거부감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거부하기와 거부감의 차이는 뭘까요? 거부하기는 나의 선택권을 사용한 겁니다. 거부감이 드는 것은 부정적인 사념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념체가 일으켜지는 거죠. 사념체가 일으켜지면은 이것이 펜듈럼으로 작동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내가 안간힘을 다해서 거부하는 그 대상이 뭐예요? 내 생각을 지배했고 내 생각을 지배한 그 생각은 조만간 나의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자꾸 하고 다니니까 그런 회사에서만 저에게 제한이 오는 걸까요? 이 받임 답변에 따르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이런 이제 답변인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사용하는 거니까. 네, 거부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할 권리가 있어요. 나에게는 선호가 있어요. 호불호가 있다고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거기에 따른 나의 선택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권리예요. 거절할 권리, 선택할 권리. 선택은 거절을 포함하니까 거절할 권리가 당연히 있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거절하거나 거부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거부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부하는 몸짓이 어때요? 온 힘을 다해, 안간 힘을 다해 경계하고 방어하고 거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미 거기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들어가 있죠. 그 정도의 에너지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중거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능태 공간에 동일한 주파수의 현실 트랙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부하기와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과 구분해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나친 거부감을 가지고 거부를 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나의 선택권을 사용해서 거부하십니까? 여러분의 거절, 여러분의 no라고 하는 그 반응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구분하는 것이 오늘 이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런 쪽에 많이 있었죠. 거부감. 예. 지나친 거부감, 지나친 방어, 경계. 정말 싫어. 나는 이거. 정말 싫어. 몸서리 쳐지게 싫어. 난 이런 거 절대 싫어. 뭐 이런 거. 그런 게 많았어요, 예전에. 예. 그런데 그러한 밑바탕에서 나오는 거부는요, 재밌게도 거부할 일이 계속 생기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환경이 계속 일으켜져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결국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 에너지적인 중요성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성을 낮춰야 됩니다.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을 내려놓고 단지 거부하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은 거부하고 끝나요. 근데 힘이 없을수록 거부감이 일으켜지고 그렇게 해서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기도 힘들고 거부해도 거북해집니다. 자, 취업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인 거지 절대 싫어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 싫어 이런 집단은 싫어 나는 이렇게 너무 감정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또 그런 감정이 많이 올라와 있을수록 유난히 어쩌다가 누구에게라도 가는 그 러브콜이 나에게 왔는데 나는 그걸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원하는 회사는 연락이 안 오고 원치 않는 정말 내가 안 가기로 결심한 이런 회사만 나에게 연락이 오나 이렇게 유난히 또 큰 의미 부여를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부감을 일으키면 계속 거부감을 일으키는 생각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은 계속 그 현실을 불러오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큰 의미를 부여하게 돼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도 되는 문제를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 이 사례들을 다루는 공통적인 핵심 개념은 뭐예요? 주의의 빛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무대에 이제 조명이 있다고 하면은 빛을 쏘잖아요. 빛. 예. 내 무대 위에 특정한 공간에 조명을 비춥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주의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주의의 빛을 어디에 쏘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념체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념을 방사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념을 방사하고 있느냐, 주의의 빛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거 없이 주의의 빛을 아무리 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무대가 텅 비어있고 무대 장치가 텅 비어있는데 거기에 스토리 시나리오도 없고 거기에 배우도 없는데 빛을 아무리 쏜들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대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심상화하면서 실력을 쌓으면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움직임이. 그런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위의 빛이 더해지면 이제 그 빛이 쏘여진 영역, 그 목표하는 것들이 현실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업과 관련해서도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을 쌓으셔야죠.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죠. 근데 준비도 안 하고 마음만 된다 믿는다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좀 핵심적으로 들여다보면 좋아요. 중요성이 들어가는 말이 이 절대로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 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처럼 아이를 기르지 않을 거야. 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라는 거. 또는 뭐,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응?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거기에 힘을 빼셔야 돼요. 이게 다 뭡니까? 거부감에서 오는 거예요. 거부감이 막 일으켜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가 들어갔어요? 중요성이 들어갔죠. 거부감이 일으켜졌죠. 그러면 어떤 긴장 상태가 들어가죠? 여기에 따른 행동은, 생각은 뭘 일으켜요? 이중거울에 반영이 되죠.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부정사념체가 계속 일으켜지는 거예요. 결국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 안 할 거야. 그런 사람 만나. 나는 절대로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 안 할 거야. 그런 사람 만나. 나는 절대로 부모님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있어. 나는 절대로 부모님처럼 자식을 기르지 않을 거야. 했는데 자식한테 그러고 있어. 그런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면서 몸서리 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벌어질까요? 지나친 거부감, 중요성의 증가, 절대로 뭐뭐 안 하겠다. 자, 이걸 지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 거부하면 그만인데 왜 거기에 거부감을 꾹꾹 집어넣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긴장 상태를 일으키냔 말이에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로 끊으셨어야죠. 그건 엄마의 인생, 엄마의 선택. 그건 아빠의 인생, 아빠의 선택. 그거는 부부 사이의 문제, 부모의 문제. 내가 받은 영향은 원튼 원치 않든 어쨌든 의도했든 안 했든 받았고,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면 그만이고, 그렇게 정리를 했어야죠. 그런데 왜 계속 거기에 엮여가지고 의존적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또 연결을 짓냐고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과감하게 지워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나친 거부, 지나친 경계, 지나친 방어는 여전히 에너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관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싫어하는데 뭐예요? 절대 싫어하는 순간 그것만 피해 다녀야 되거든요. 빨강색이 절대 싫어하는 사람은 빨강색만 피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빨강색이 눈에 더 잘 들어와요. 김밥이 있는데 당근을 안 먹는 사람들은 당근이 눈에 제일 빨리 들어와요. 제일 강하게 자극이 들어와요. 제일 싫어하는 음식, 그러면 그게 눈에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전히 연결돼서 휘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난 절대 관심 없어 하잖아요? 관심 있는 거라니까요. 먹이를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은
이것은 태도와 선택의 문제예요. 태도와 선택의 문제에서 싫어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긋지긋하게 싫어한다? 이건 뭐예요? 이건 부정사념체예요. 부정사념체를 일으키지는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나 선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부정사념체에 휩싸이지 말란 말입니다. 싫어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지 마세요.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한 선택과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긋지긋하게 미워해서 부정사념체를 방사하지는 마십시오. 무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무시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시하지 않겠다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관심을 주고 먹이를 주는 거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무시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가 안 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무시하는 건 뭡니까? 무심한 거예요. 무심한 게 뭐예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내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힘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내가 살아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원망이 있어서 그래요. 원망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게 아니었다면, 너만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여러분들은 내 자리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끊어낼 수가 없다고요, 이거를. 무심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한마디로 신경 꺼. 예, 신경 꺼. 내비도, 냅둬 이러죠, 냅둬. 그리고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예,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결심만 하지 말고요. 오히려 좋은 본을 찾으십시오. 예, 나는 절대로 저러지 않을 거야 라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구처럼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살고 싶은데요? 그 모델링 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더 에너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칙이라고 그래요, 철칙. 예, 절대 뭐뭐 안 해. 철칙이 있어, 우리 안에. 엄격한 기준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철칙. 자, 이건 누구를 위해 필요해요?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죠.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지는 마세요. 네. 너는 왜 그래?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거 내버려 두세요. 네. 술, 담배 싫어하세요? 그러면 나는 술, 담배를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술, 담배 먹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술, 담배 하는 사람하고는 근처도 안 갈 거야. 저게 인간이야.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러한 철칙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지키는 데 사용하시고 지나친 거부감을 일으킬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 독자, 질문한 질문자, 술, 담배 회사가 나는 싫어.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싫어.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 글에서는 충분히 느껴지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철칙이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나친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 정도의 철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요, 술, 담배 회사 안 들어가도 또 다른 기준, 또 다른 내면화된 가치 이런 것들이 이 질문자가 적응하는데 조직에서 적응하고 회사에서 인간관계에 적응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좀 더 본질적인 거예요. 이 질문하신 분을 더 탐색해야 되는 문제는 이러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어떠한 강력한 기준, 중요성이 들어간 생각들 이런 것들은 또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탐색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나는 이런 회사를 원해요라고 해서 그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이 문제로 문제가 생겨요. 왜? 이 가치 기준이 지나치게 강력하거든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정도로 철칙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간관계, 그것도 전형적인 인간관계인 조직에서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아무리 그 회사의 가치가 나의 가치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과의 또 관계를 할 때 각각의 사람들의 세계의 층은 다 다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살겠어요? 어떻게 이 질문자가 감당하고 살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탐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에서. 자, 이렇게 이제 사연에 대한 답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이 독자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좀 더 얘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질문자가 걱정을 한 건 그거죠.
왜 내가 원치 않는 안 가기로 결심한 그 회사에서만 나를 찾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왔는데요. 아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겁니다. 원하는 회사에서도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오래전에 독자의 사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싫어하는 게 이 호불호라고 그러죠. 이게 너무 강해. 싫어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지금 취업에 온갖 촉각이 곤두서 있어요. 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한 자극에 대해서. 네, 술, 담배 파는 회사가 왔어. 근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뿐이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독자가 질문한 것처럼 내가 자꾸 그런 회사만 연락이 오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네,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취업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하고 나서도 별로 좋지는 않다. 지나친 호불호를 갖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바딤 젤란드의 말대로 이 질문자가 실제로 그런 회사 흡연가와 애주가들에게 거부감이 이렇게 있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독자가 얼마나 그런 거부감이 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거부감이 강하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딤 젤란드가 이 기회를 붙잡아서 원칙적인 얘기를 잘 풀어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는 이 독자의 질문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여러 방면, 백방으로 이제 수소문을 해보는 거죠. 질문을 하고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뭐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트랜서핑을 이야기하는 바딤 젤란드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뭐라고 얘기하나. 이런 가벼운 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국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원서를 냈고, 취업 시즌에 이제 공채 시험도 오고, 또는 특채, 경력직, 이런 채용, 뭐 러브콜도 오고, 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뭔가 뜻대로 잘 안 풀려, 처음에. 예, 자, 이럴 때 뭐 합니까? 예, 내가 될까, 안 될까, 어디가 될까, 불확실하잖아요. 이때 누굴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이때 누굴 찾아갑니까? 취업 원서는 내놨고, 부르는 데는 별로 없고, 부르는 데는 다 내가 안 가려고 하는 데고, 가고 싶은 데는 아직 소식이 없고, 자, 어딜 찾아가요? 심리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겠어요? 아니면 심리맨 찾아가겠어요? 점집을 가서 물어보겠어요? 점집에 많이 가더라고요. 점집에. 앞날이 불확실할 때. 예, 이게 뭐예요? 거울 제조공을 찾아가는 거울 제조공.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거울 제조공. 너의 모습을 대신 비춰주는 거예요. 원하는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고. 예. 근데 예, 일시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 네, 트랜스서퍼라면 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질 않죠. 이런 데 가질 않습니다. 예. 가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독자의 질문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 더 예측 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여기저기 물어보던 차에 바딤한테도 물어본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아무튼 너무 싫어하는 것은요. 너무 싫어하는 것은 여전히 완전히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술, 담배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나는. 남이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쫓아다니면서 담배 끌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싫어, 지긋지긋하게 싫어 그런 거는 여전히 내가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게 있는 분들은요. 들여다보십시오.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하는 감정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가 뒤따라오거든요. 이제 결심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과정을 거친 거죠.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의 철칙이 있었단 말이죠. 강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이게 나중에 부메랑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런 뭔가 원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반감, 원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직업군 그거는 근처도 안 갔어요.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쪽 일은. 예. 그러한 직종은
안 한다. 그래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예 회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그게 확대된 거예요. 아버지의 그 어떠함이 이제 반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직장 생활 자체가 싫어진 거예요, 직장 생활. 예, 그래서 직장인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이거는. 저런 직장인이 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반작용이죠, 반작용. 절대로 이러지 않을 거야라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반감이나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리고 나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밌게도 아버지의 그러한 직종, 거기에 관심이 엄청나게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더니 나중엔 어때요? 와, 내가 왜 저 일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진작에 저쪽으로 진입하지 않았을까? 예,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지금은. 아, 진작에 내가 이것에 마음을 열었다면은 너무나 이것이 나에게 적성에 맞는 일이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후회가 좀 되죠. 나중에 원망이 풀리니까 또 다른 후회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밌는 게 진로가요. 진로 문제가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뭐 취업 정보, 직업 정보, 적성 파악 이걸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로가 왜곡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모의 하나의 모델링이잖아요. 그것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은 안 할 거야, 절대로. 또는 나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반작용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진로가 왜곡돼요. 예를 들면 뭐 찢어지게 가난하게 컸던 사람들, 그러면 절대로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돈을 잘 버는 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중요성이 들어갔죠. 반작용이 들어갔잖아요. 부메랑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물론 돈을 잘 벌고 나서 이것이 풀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안 풀리잖아요. 부메랑이 날라와요, 부메랑이. 그래서 이 진로 문제도 이러한 심리적인 거, 에너지적인 것이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느낀 거예요. 물론 저는 심리학을 한 거 아직도 후회 안 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도 심리학을 공부할 마음이 있고 또 상담을 하는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걸 후회하진 않지만 저것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생기더라니까요. 왜냐면은 와, 저게 진짜 나의 천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관심이 가는 거고 너무 하고 싶은 일이 그러한 직업군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버지의 그 유관된 영역이었기 때문에 선을 긋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다 풀리니까 너무 이것이 저에게 맞는 일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뭔가를 누르고 있거나 밀고 있거나 거부하고 있거나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설령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잘 별 문제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빼세요, 이제. 빼시면은 괜찮아요. 지금까지 해온 거에서 힘을 빼시면 이제 괜찮아져요. 근데 힘을 안 빼고 계속 그렇게 그 투지로 밀고 나가잖아요. 내부 의도로 밀고 나가잖아요. 세상과 투쟁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쥐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취업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취업이 이제 확장시키면 진로 문제란 말이에요. 진로가 사실은 삶의 문제고요. 직장, 직업, 이것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내부 의도가 들어가고 중요성이 들어가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왜곡된 상황에서 뭔가 밀고 나가는 상황이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진로 상담이나 진로 교육과 관련한 장면에서는 그 직업에 왜 관심을 갖고 있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무슨 계기로 그 특정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그리고 그 직업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진로가 왜곡됐는가. 예. 물론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 힘이 빠지지 않는 한. 이 힘이 빠지지 않는 한 입사를 하고 취업을 하고 원하는 일을 직무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를 놔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오늘 사연을 보낸 독자가 딴 데는 아무리 원서를 내도 안 돼. 원하는 데도 안 돼.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특채야, 특채. 예, 데리고 가겠대. 그래서 담배 인삼공사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이제 KT 엔진가? 예,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여기 오길 잘했다 하는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반대로 나는 이런 데는 절대 안 가기로 결심했어 하고 안 갔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 갔어. 원하는 데 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러한 강력한 거부감이 드는 것은 중요성이 들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중요성은 지나친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취업하는 거 중요해요. 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자의 사연 하나를 보고서 모르겠어요. 이제 추적조사를 하면 이분이 지금 어디에 취업을 해서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할 때도 진로를 결정할 때도 충분히 심리적인 부분, 에너지적인 측면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루고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이 취업 진로 문제에 있어서도 심리적인 안정. 예. 심리적인 안정은 다른 말로 여기서 말하는 트랜서핑의 개념으로는 중요성 제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왜곡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보기가 가능한 거죠. 바르게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묶여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풀어내셔야 되고요. 이런 묶인 마음이 풀리고 나면 호불호도 없어져요. 강한 호불호가 없어요. 호불호가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나를 흔들어댈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거부하고 저는 괜찮아요 하고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묶인 것이 안 풀리고 꽁꽁 힘이 들어가 있으면 호불호가 엄청 강력하게 작동을 하면서 거부감이 일어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념 방사를 한단 말이죠. 부정사념을 방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것, 중요성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이것이 오늘의 핵심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현장에 적용하겠습니까? 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너무 싫어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태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유무형의 것들일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것, 그런 게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떤 중요성을 잔뜩 집어넣고 힘을 불어넣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힘을 푸셔야 됩니다. 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이 짧은 질문과 답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고요.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재취업, 이직, 전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로에 밝은 빛이 있기를 바라고요. 진로 문제는 한번 취업했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갈수록 지금 시대는 적어도 3-4번은 이직하는 것이 평균이 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직업을 찾아야지 평생 직장에 목을 매는 태도는 갈수록 좀 불리해집니다. 자꾸 이제 뭐 철밥통 공무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가는 이유가 안정적이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만 들어가셨다가 여러분들이 봉급은 안정적으로 나올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심리는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진로는 끊임없이 찾아나가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표를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직장을 옮길 수 있고 또 엎치락뒤치락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받아들이고 가십시오. 선택했더라도 막상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그러한 경험을 하시더라도 또 감당하시고 또 감당하기 힘들면 또 준비해서 나오시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일단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게 실력을 쌓는 거, 조직의 부품이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셔서 실력을 쌓아나간다는 개념으로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으로 실력을 쌓으시고 또 한면으로는 중요성을 낮추고 접근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의 빛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관심하는 거, 심상화하는 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일치될 수 있도록 불일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다 점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조금씩 찾아나가고 진입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풀려나가길 바라고요. 안 풀린다고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러지는 마시길 바래요. 절대로 여러분들 마음을 잃지 마시고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통과하고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여러분들 무너지라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주저앉지 말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